자, 여기를 잘 정리해야 돼. 이 말이 있을 거고, 관할 경합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관련 재판적 또는 관할 병합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병합이란 말이야. 경합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 전혀 다른 말이야. 이 관련 재판적이란 말은, 병합이란 말은 여러 개의 사건이 있잖아. 사건이 여러 개니까 관할도 여러 개겠지. 그렇잖아? 사건 여러 개니까. 사건 여러 개니까 관할이 당연히 A 관할, B 관할, C 관할 이렇게 관련돼 있잖아.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뭐라 그래? 병합이라 불러. 병합. 응? 그러니까 병합이란 말은 사건이 몇 개다? 여러 개의 사건이야. 여러 개의 사건을 한 소송 절차로 합쳐버린 걸 뭐라 그래? 병합 또는 관련 재판적이라 그래. 병합시킨단 말이야. 병합. 그리고 경합이라는 말은 사건이 한 개야. 사건이 하나인데 관할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 자, 이 사람의 피고인 주소지, 범죄지, 배가 소속된 선적지. 사건 하나인데 관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렇잖아. 아까 토지 관할이 뭐야? 피고인 주소, 범죄, 선적지 내보잖아. 국에서는 배우면 이랬을 때 어디서 재판할 것인가? 요걸 뭐라 그래? 경합이라 그래. 경합. 응? 알았지? 이해돼? 관할 경합은 사건이 몇 개다? 한 개의 사건에 여러 개의 관할이 서로 경합되고 있다는 거야. 경합. 이 중에 어느 거를 재판할 거냐를 뭐라 그래? 경합 문제라 그러고, 관련 재판정은 사건이 서로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서로 관련돼 있어.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서로 연관돼 있단 말이야. 연관된 사건을 한 절차로 합치는 걸 뭐라 그래? 병합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병합. 병합. 이해 안 돼? 돼? 안 돼? 사건 여러 개가 서로 관련돼 있단 말이야. A 사건, B 사건, C 관련돼 있어.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절도를 하고 청주에서 강도를 하고 부산에서 사기를 쳤어. 사건이 몇 개야? 세 개잖아. 관할도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근데 이건 전부 다 경합범들이지. 한 사람이 3개 범죄를 했으니까 경합범이라 실질 경합인데, 이 사건이 각각 따로따로 재판하려면 갑이 서울, 청주, 부산 왔다 갔다 재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것을 관련해서 한 절차를 합쳐버린 걸 뭐라 그런다? 병합이라 그래. 병합. 병합한단 말이야. 병합. 응? 그래서 이걸 사건 병합 또는 변론 병합 뭐 이렇게도 불러. 절차 병합 이런 식으로 써. 병합이란 말을 쓰고, 이거는 뭐야? 사건이 하는데 여러 개가 서로 경합되고 있잖아. 뭐 어느 것 경합된 것은 뭐예요? 어느 걸 할 것인가를 경합이라고 하잖아. 어디서 할 것인가 문제라 이 말이야. 됐지?
이거 잘 나온다 시험에. 보자고. 관련 사건 병합. 자, 11조. 다음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이런 사건들을 관련됐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병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병합하려면 뭐만 병합할 수 있어? 관련된 사건만 병합할 수 있는 거야. 첫째, 1인 2범한 수재야. 달리 말하면 실체적 경합이야. 실체적 경합. 그러면 관련 사건이 아닌 거 상상적 경합, 법조 경합, 포괄일체. 다 이거는 사건이 하나입니다. 지금 상상적 경합, 법조 경합, 포괄일체는 소송법 문제는 아니고 형법 문제인데 하여튼 무조건 지금 뭐냐면 이것은 사건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공범들이야. 공범들. 공범들은 당연히 사건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공범, 뭐 대항범 관계없고 친족 사이는 공범이 아니고 우리 동시범 배웠지. 동시범도 뭐야? 사람이 몇 명이야? 2명이잖아. 그럼 당연히 사건이 몇 개야? 2개일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 경합범, 공범, 동시범인데 4번도 사람이 2명 나와. 범인 은닉죄가 있으면 누가 있을 거야? 범인이 있겠지. 증거인멸죄가 있으면 또 다른 본범이 있겠지. 왜? 자기 증거 인멸은 증거인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도 마찬가지지. 허위감정 통역죄, 작물죄와 그 본범인데 요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는 본인이 암기를 해. 뭐 앞자만 따면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그게 뭐더라? 통장은 위인 이렇게 암기한 사람도 있고. 그럼 통장은 뭐야? 통역죄, 작물죄, 위증죄, 은닉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장은 위인 이렇게 암기하고 뭔 소리가 몰라. 본인이 만들으라고 이거를. 내가 만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 본인이. 응?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럼 이런 사건들은 뭐라 그런다? 관련된 사건이라. 이건 한 소송 절차로 뭐 해버릴 수 있어? 합쳐버릴 수가 있어. 여기를 병합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관련 사건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관할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하나의 절차로 병합해서 심리한 것을 관련 사건 관할 또는 뭐야? 사건의 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자고. 갑이 서울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도주하다가 청주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 살인죄 관할은 어디가 있어? 서울에 있지. 사자 명예훼손죄 관할은 어디가 있어? 청주에 있잖아. 이때 서울법원이나 청주법원에서 2개의 한 사람이 범죄 2개 하니까 이걸 경합범이라 그래. 한 절차에서 병합해서 심리한 것을 관할 병합 또는 무슨 병합? 변론 병합, 절차 병합, 이런 병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자,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병합시킨 거야. 그러면 원래 고유 사건은 뭐야? 서울에 관할이 있는 원래 고유 사건은 뭐야? 살인죄.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된 거는 뭐야? 사자 명예훼손죄지. 그럼 역으로 청주에서 재판한다고 한번 해보자. 청주의 고유 법정 관할이 된 사건은 뭐야? 사자 명예훼손죄고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된 것은 뭐야? 살인죄지. 맞잖아. 살인죄는 청주에서 안 했잖아. 서울서 했잖아. 근데 청주에서 재판한 것은 경합범으로 관련돼서 청주에서 재판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 관련 사건이라 부른다고. 됐어? 이해돼? 그러면 뭐를 시험에 내냐면 이걸 시험에 낸다고. 그러면 사건을 이제 청주에서 병합을 했다. 병합을 했어. 그러면 청주는 무슨 사건이야? 뭐가 고유법정 관할이 뭐야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고 지금 살인죄는 관련 사건이지.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야. 고소를 병합해 놨는데, 사건을 병합했는데, 병합했으면 꼭 같이 재판할 필요는 없어. 날짜 달리 잡아도 관계는 없어.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고소를 취소해버린 거야. 고소가 취소가 되면은 공소기각 판결 때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을 하니까 고유법정 관할이 사라져버렸지. 그럼 너만 남았어. 관련 사건인 살인사건만 남았지. 이때 관련 사건인 살인사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다시 서울로 가냐 아니면 청주서 그대로 재판을 하냐 이 말이야. 시험에 잘 나온다. 어떻게 한다고? 청주에서 그냥 재판합니다. 관할은 그대로 계속 뭐 한다? 유지가 돼요. 소멸 안 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된다. 그 예전에 보수라는 책이 있다 그래. 보수. 예전에 꽤 오래됐다. 학원 저쪽에 있을 때니까. 저쪽이 있을 때, 여기 말고 저쪽에 있을 때야. 학생 하나가 보수란 책을 쓰면서 선생님 좀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뭔 책인데? 그러니까 그 조양은이랑 깡패가 쓴 자서전이라 그래. 조양은이가 그때 막 영화도 찍고 막 그랬을 때야. 그래서 내가 영화 문제 심가다 그랬어 내가. 예. 뭐 고등학생들이나 깡패들이 막 그 영화 보고 울었다 그래. 막 형님 그러고. 걔가 이 폭처법 제4조로 엮어버립니다. 법리단체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걔가 이제 사고가 다시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해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걔가 이제 서울서 사람 살인 미수를 범했어. 뭐, 누굴 죽인 거야. 자기 반대파를. 그리고 자기 고향이 광주라고 광주로 도망갔어. 그때만 옛날이란 말이야. 뭐 70년대 초반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경찰들이 조양은이를 잡으면은 완전히 고문을 해서 다시는 깡패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는 막 이런 소문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얘가 이제 광주에 체포가 됐어. 근데 범죄지가 어디야? 서울이지. 그러면 이제 서울로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양은이 그 후배 여동생이 조양은이를 강간죄로 고소를 한 거야. 나 강간당했다는 거야. 응? 그러면 광주도 뭐가 이제 발생했어. 범죄지가 됐지. 그래가지고 병합을 해서 이거 이제 광주에서 재판한 거야. 하는데 당연히 강간 안 했지. 고소를 뭐 한다? 취소한 거야. 그럼 살인사건은 다시 서울로 가. 광주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인가 받아. 살인 미수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광주 교도소 가고 지 고향이지. 그거 다시 조직들. 깡패들도 이 관할 이걸 알아. 그때 70년대라고. 알아? 예전에 2, 3년 전에 그 교도소 그거 나온 적이 있었어. 응? 책 뭐 꼽아져 있는 줄 알아? 형사소송법, 형법책 꼽아져 있어, 죄수들. 공부한다니까. 걔들은 생존권 문제야. 알아? 법 잘 알아, 걔들. 그치? 근데 경찰이 법을 몰라봐. 교도관들은 법 몰라, 지금. 소송법 짝짝짝짝 하고 하거든. 근처로 안 가. 저들이 보면 교도관 불쌍하다 하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좀 어친 법으로 따지고 들어버려. 알겠죠? 무지하게 합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이고 머리 쓴 거는 뭐래? 형법으로 따지고. 우리 형법을 배웠잖아. 이거 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 죄가 전혀 바꿔져 버려. 자, 시험에 잘 나온다. 관련 사건에서 고유법정 관할이 사라졌어. 관련 관할 소멸에 유지된다. 잊어버리지 마. 잘 나오니까 시험에. 그 다음입니다. 관련 재판적과 관할 경합은 다른 말이다.
관련 재판적이란 수기의 사건에 관할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고유법정 관할에 다른 사건을 병합한 것이고, 관할 경합이란 한 개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됐지? 자, 관할 병합은 그럼 어디서 하냐? 잘 봐. 지금 수개의 사건이지? 사물관할의 병합이라는 것은 사건이 하나는 단독부고 또 하나는 뭐다? 합의부다 이 말이겠지. 맞잖아. 아까 사물관할은 단독부 합의부 사물관할이라 했잖아. 사건이 여러 개인데 하나는 단독부 하나는 뭐다? 합의부라 이 말이야. 토지관할이 병합됐다는 것은 사물관할은 같다는 거야. 사물관할은 동일해. 사물관할은 동일한데 지금 장소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사물관할에 병합됐을 때는 어디서 병합 결정을 하냐면 합의부에서 해. 토지관할이 병합이 됐을 때는 어디서 하냐면 공통집권 상급법원에서 병합 결정을 해.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건 하나는 단독부고 하나는 합의부면 어디서 병합 결정한다고? 합의부에서 해. 어디서 재판하자 병합한다. 토지관할이 병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똑같단 말이야. 이때는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어디서 해? 공통집권 상급법원에서 해. 보자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는 공통집권 상급법원인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어디서 한다고? 신청으로 해. 직권으로 안 해. 누가 신청한다고? 검사 또는 피의자. 피의자는 신청 못해? 못합니다. 병합결정의 법원은 공통집권 상급법원인데 잘 봐봐. 갑사건의 1심이 청주지방법원이야. 단독부고. 을사건의 제1심이 전주지방법원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주어지는 거야. 단독부란 말 안 주어져. 그래서 내가 시임급관을 알아란 말이야. 1심이 청주지방 단독부, 2심이 전주지방법원 단독부, 뭐가 둘 다 이게 무슨 사건이란 거야? 단독부야, 단독부. 자, 그럼 보자. 청주의 상급법은 어디야? 대전고등법원이야. 전주의 상급법은 어디야? 광주고등법원이야. 공통 안 되지. 그럼 어디서 결정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 왜? 공통되지가 않잖아. 공통집권 상급법원 사니까. 나번 보자. 을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고, 청주지방법원.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 있을 때, 그럼 이 사건 둘 다 무슨 사건이야? 단독부 사건이다. 맞지? 공통집권 상급법 보자고. 청주지방법원 상급심은 어디야? 대전. 대전 상급법은 어디야? 대전고법. 공통되지? 이럴 때는 병합결정을 대전고등법원에서 해요. 답은 뭐?
갑사건, 항소심, 대전, 고등, 을사건, 대구, 고분 공통 안 되지. 어디야? 대법원에서 할 것이고, 결정에 의해서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 등본을 7일 이내에 그 재판한 법원에다가 송부를 합니다. 이렇게 병합했다 할지라도 필요가 없으면 다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 분리는 법원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관할 병합입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는 합의부가 뭐 한다고? 병합 결정합니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에 있는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잘 봐. 사물관할 병합 결정은 단 공통집권 상급법원 산다면 틀려. 공통집권 상급법원은 뭐를 병합 결정해? 토지관할 병합 결정이야. 사물관할 병합 결정은 어디서 해? 합의부에 있어요. 합의부에서. 엄청나게 시험에 나온다. 자, 봐라. 갑사건의 항소심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이고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 고등법원인 사건인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첫째, 이거 내가 함정을 하나만 적어놨어. 디귿도 있는데 디귿 도망가 버렸다. 책에 이 문제 있어. 이거 엄청나게 경찰 나온 문제란 말이야. 갑사건의 항소심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가 있고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 고등법원에가 있다고. 이랬을 때 이 사건의 병합 결정은 검사나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공통집권상급법원인 대전 고등법원에서 정한다. 틀렸어 맞았어? 이 사건의 병합 결정은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공통집권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정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잖아. 신청에 의해서 공통집권상급법원은 뭘 말한다? 토지관할 병합을 말해. 이거는 지금 갑사건의 항소심이 청주지방법원 합의. 이 사건은 뭔 사건이라는 거야? 단독부 사건이라는 거야.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 고등법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합의부 사건이라는 거야. 이거는 사물관할 병합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합의부인 어디가 결정해? 대전 고등법원이 결정한다가 맞는 말이야. 응?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거. 또 뭐 문제가 나왔는가 해볼까? 이렇게 낸 적도 있었어. 갑사건의 항소심이 원래 시험에 이 사건은 마산 사건이었어. 근데 뭐 마산은 뭐니까? 갑사건의 항소심이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있고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 고등법원에 있을 때 이 사건은 공통집권상급 병합결정은 공통집권상급법원인 대전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거 나오면은 먼저 이게 뭔 사건이야? 이게 단독부야 합의부야? 갑사건은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니까 갑사건은 단독부야 합의부야? 단독부잖아. 을사건의 항소심이 대전 고등법원이니까 이 사건은 뭔 사건이야? 합의부 사건이잖아. 공통집권상급법원이 병합결정한 게 아니야. 어디서 한다고? 합의부인 대전 고법에서 하는 거야. 엄청나게 났다고 옛날 경찰직에서 이거. 그래서 이게 거짓말 같으냐? 책에도 막 이건 막 복잡하게 해놨을걸?
엄청나게 나왔다 이전에. 여기 있잖아, 막 복잡해 놨잖아. 저거 해놨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리지 마라. 그다음 이제 병합 심리, 뭐 병합할 수 있다는 거고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병합 결정 효과. 병합 심리 중에 고유 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되고 재판이 선고돼도 관련 사건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고, 병합된 관할을 다시 분리할 수도 있고 뭐야? 병합할 수도 있다. 이건 법원 재량이다. 그다음에 관할 경합이야. 관할 경합은 사건이 몇 개라고? 하나다. 하나. 그러면 자, 이거 더 넣자고. 한 개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판할 것인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관할 경합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리고 저 상상적 경합은 사건이 하나입니다. 행위가 하나잖아. 행위가. 그 사건 하나야. 잊지 마라. 소송법에서는 사건 하나로 보는 거야. 상상적 경합은. 청규에서 A죄와 B죄가 상상적이면 사건 하나지. 이건 관할 경합 문제입니다. 단독부에서 할 것인가 합의부에서 할 것인가. 또는 청주에서 범죄를 범하고 부산서 체포가 돼도 사건 하나지. 범죄지와 체포지. 이런 것을 관할 경합이라 한다.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는 것이고, 관할 경합은 한 개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법원서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 봐봐. 동일 사건의 수개의 소송 계속이다. 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 몇 개 있으면 말이야? 사건이 몇 개라는 거야? 한 사건이란 말이야. 동일 사건이 말이야.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동일 사건이, 사건 하나가 상상적 경합이 말이야. 단독부에 해당도 되고 어디도 돼? 합의부도 됐을 때는 어디서 재판한다고? 이때는 12조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 덜 빠져. 사물관할의 병합 어디서 해? 합의부에서. 사물관할의 경합 어디서 해? 합의부에서. 덜 헷갈린다고. 경합지 안 헷갈리거든. 어차피 합의부니까. 그런데 13조 봐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 응? 무슨 말 알겠지?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다 이 말이야. 공소 제기를 뭐라 불렀어 우리? 소송 계속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동일 사건인데, 그리고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데 공소 제기가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거야. 공소 제기가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했더라? 소송 계속 효과가. 이랬을 땐 어디서 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 제기된 곳에서 한다 이 말이야.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 공통집권상급법원에서 결정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려. 공통직근상급법원은 관할 병합의 문제다. 경합 문제 아니야.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피고인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 제기받은 법원을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언제 할 수 있다? 뒤에 것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뒤에 받은 것에서. 신청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10이죠. 동일 사건이 수개의 사물관리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 그럼 어디서 한다고? 어디서 한다 그랬어? 합의부에서. 그러면 단독부에서 안 한다 이 말이야. 에? 자, 13조.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됐을 때 어디서 한다고? 먼저. 뒤에 거 안 한다 이 말이야. 응?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에 공소제기했을 때는 어디 거에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단독 거 안 하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같이 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됐을 때는 어디서 한다고? 먼저 공소 제기된 것을. 뒤에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이제 공소 제기된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원은 공소 기각 뭘 한다?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거 무지무지하게 나온다. 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 계속 또는 관할 경합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할 수 없을 때는 뒤에 것을 뭐 한다고? 기각 결정입니다. 이해돼?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됐을 때 똑같은 걸 두 번 공소제기, 이걸 이중기소라고 그래. 이때는 뒤에 거 공소기각 판결이야. 이거 경찰직의 특유의급 문제다. 결정이냐 판결이냐. 다시 한번. 동일 사건의 수개의 소송 계속 관할 경합에서 재판할 수 없을 때 뒤에 거 뭐 한다고? 기각 결정이고, 공소제기된 사건 다시 공소제기했을 때 뒤에 것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잡아라고.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상습사고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진행 도중에, 이건 관할 문제 아니다. 이거는 다시 단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중복되지. 이미 공소된 사건에 범죄 사실을 추가할 때는 뭘 해야 돼? 동일 사건이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 추가 기소한 것을 이중기소라 그래. 이때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거 공소장 변경하는 게 옳지 않는가 물어본 걸 뭐라 그런다? 성명이라 그런다 했어. 성명. 변경은 공소기각 판결하고, 상습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진행 도중에 다시 상습 사기로 공소를 제기했어. 똑같은 거 이중기소지. 그럼 뒤에 거 뭐라 그래? 공소기각 판결인데, 법원이 이중기소된 걸 모르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뒤에 것이 먼저 확정이 되고 기판력이 발생되면, 먼저 확정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는 앞에 것에 대해서 면소 판결해. 기판력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 면소 판결한다 했다. 상습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다시 공소 제기하면 뭐가 돼? 면소 판결이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나온다. 다시 한번. 관할이 경합이 됐어. 관할 경합. 간단해. 관할이 경합이 돼서 재판을 할 수 없으면 뒤에 거 뭐 한다고? 공소기각 결정이 결정. 이중기소 똑같은 사건에 검사가 다시 한 번 더 공소를 제기한 거야. 동일 사건에 뒤에 거 뭐 한다? 공소기각 판결이야. 그런데 뒤에 것이 먼저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 앞에 거는 뭐 한다? 면소 판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무지무지하게 지금 잘 나온다. 경찰 측에서. 특히 그 중에서는 찍을 때는 뭐로 찍습니까? 공소기각 결정으로 찍어. 그게 더 많이 나와. 물론 그런 거 찍어놓고 맞게 생각하면 안 돼. 찍은 것은 항상 맞을 확률은 50%밖에 안 돼. 50%? 50%도 안 되지. 근데 하여튼 얘랑 모르겠다 할 때는 기각 결정으로 찍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엄청 잘 나와 이거. 그 다음에 재정관할이야. 법원의 재판에서 정해지는 관할을 재정이라 그래. 자, 관할 지정 청구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관할을 모르니까. 피고는 관할 지정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정 피고인이 다 할 수 있다고 봐봐. 토지 병합 신청할 수 있었지. 토지 관할에 병합 신청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관할 피고인이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관할 지정 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어. 피고는 못합니다. 하고 언제 하냐?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딘가 모르겠어. 검사가 도대체 법원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했는데 군다고 얻은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있을 때 신청을 하고 이전 신청이야. 이전은 관할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재판을 신청하는 건데 자 읽어놓고 검사는 다음의 경우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한다야. 이건 공통 아니다. 이건 직권이야. 막바로. 피고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 경찰직이 무지하게 나온다. 검사는 뭐라 돼 있어? 관할 이전 신청을 한다다. 피고인은 뭐 한다? 할 수 있다다. 이게 경찰직이 특이급 문제야. 검사는 의무고 피고인은 뭐다? 재량이다. 이전 신청이. 이전은 뭐냐? 왜 하는가? 관할법원이 재판할 수가 없어. 왜? 판사가 전부 병원 입원해버렸어. 배가 아파갖고. 그런 경우 없겠지? 주로는 두 번째야.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에 공평하기 어려울 때야. 예전에 말이야. 사람이 예전 사람이 있어서 친구가 보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이승만 때거라 아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이제 북한에 하여튼 공작원 하여튼 그 정치부지 소속이었는데 밥 먹고 살려고 자기 딴에는 잡지를 발행했는데 팔도 뭐더라. 이 사로 다 이겼다. 팔도 뭐야? 하여튼 그 팔도의 성풍습을 적어 놓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전국 팔도에 그래야 많이 사보잖아. 약간 음탕해야만. 그래가지고 책을 발행하기 전에 원본 유출이 있는가 봐. 그래갖고 뭐 전라도를 비난하는 게 있었는가 봐. 각 지역마다 다 있었어. 이제 그 음란 그것이. 근데 전라도에 먼저 돌아가지고 이 사람 서울에 있었겠지 당연히. 전라도로 잡아온 거야. 갖고 이 사람 재판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전주 시민들이 뭐 한다? 막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전주가 이제 있는데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거야. 지방의 민심 때문에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무서워요. 보내주세요. 이란 말이야. 이거 내가 왜 하냐면 나는 안 봤는데 엊그제 누가 이야기한 걸 방송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 있는가 보더만. 그럼 이상한 새끼가 쓴
뭐 이상한 새끼 쓴 책 하나 있지. 쪽발이 새끼 대표. 그 뭐야? 낙성사 대표 쓴 새끼 있잖아. 낙성대 연구소. 유석춘이 말고, 그 새끼 말고, 낙성대라고 이름은 쪽발이가 후원한 데입니다. 이번 도요타 기업에서 후원해요, 거기. 낙성대 연구소. 거가 대학교 교수 새끼들 무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원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후원한 건 아무도 몰라요. 거기 출신들은 다 뉴라이트라고 해. 라이트는 일회용 라이터 새끼들이지. 그 새끼 뭐 있잖아. 항일 반일 종족주의인가? 그 책 그다음에 그 책이 그런 내용이 있다던데. 그 우리나라 그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책을 내가 볼 리가 없지. 근데 누가 이제 그 방송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경상도가 원래 여자들이 기생들이 많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경상도는 원래 기생이 많은 이유가 경상도 부모들은 딸을 사랑하지 않은데 조선시대 때에서 딸을 많이 팔아먹었대. 기생집에다가. 그래서 그 경상도의 문화래 그게. 그래서 일제시대도 딸을 팔아먹었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 경상 사람들 그 말도 가만히 앞에 죽여버려야지 그 새끼고. 근데 경상 사람 와 마우노에 그 새끼 오면 그 유라지 새끼들 오면 그러잖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그럼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뭐 생겨도 미치게 생겼어. 쪽발이 새끼 비슷하게 생겼어 그거. 하여튼 만약에 그 새끼를 경찰 잡아도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 새끼 잡아다. 있어 그 새끼. 이영훈인가 될 거야 아마. 서울대 교수된 새끼고. 그럼 이제 만약에 경상 사람들이 끌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 산다고? 대구? 대구 산다 하자. 이럴 그가 제일 이제 버스인데니까. 그럼 막 죽여버려! 그러면 관할인데 뭐 재판할 수 없지. 그때 이제 걔가 뭐 한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를 뭐라 그런다? 관할 이전 신청. 그러니까 이전은 관할이 있는 곳에서 뭐 한다? 다른 곳으로 보낸 걸 이전 신청이라 그래. 이전. 자, 이건 피고인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사의 관할 이전 신청은 의무적이고 피고인은 재량이고 피의자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관할에서 아무런 신청을 못 합니다. 관할 이전 신청은 1심, 항소심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지정 이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권상급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한 후 지정 또는 이전 신청할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를 하고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을 가지게 되었거나, 옛날에는 조문 해석을 많이 물어봤어요. 재판권이 가졌음이 판명됐을 때는 사건을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여러분, 관할은 소송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이 경우 이송 전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16조 2항을 종종 물어봤었는데 최근 판례가 있는데 옛날 문제 봅시다. 봐봐. 공소 제기된 사건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민간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군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잖아요. 이제 군사법원이 재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야. 가졌음이 판명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얘는 누구였다? 범죄 시기부터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야. 민간인 신분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군에 입대한 경우 또는 군인 신분에서 범죄를 한 경우 관계없이 현재 얘가 군인이면 사건 어디로 넘긴다?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군인이 제대로 해서 민간이 되면 이 사람 현재 민간인이지. 그러면 비록 군인 신분 중에서 한 범죄라도 어디서 재판한다?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 그러면 군법에 의해서 군에서 제적이 돼서 이제 제적되니 군인이 아니죠. 이 사람에 대한 재심 관할은 어디냐면 일반 법원입니다. 군사법원 아닙니다. 군인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은 뭐야? 아직 군인이야. 탈영. 그래서 어디서 재판한다? 군사법원서. 그런 게 그동안 물어봤는데 니을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니을 이거 강의하면서 그 개새끼라 그랬는데 시험에 최근에 무죄가 나와요. 이거 나쁜 새끼야, 이 새끼고. 응? 육군사관학교 대령놈 새끼인데, 아이, 추접스러운 새끼. 군대 있으면서 총알 훔치다 팔아먹고. 총알 많이 팔아먹습니다. 한두 개 말고, 이게 한두 개 팔아먹겠어? 막 수만 발씩 팔아쳐먹겠지. 응? 수만 발씩. 대령놈의 새끼가. 재령인가 중계 될 거야. 아마 영광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탄복 심사, 육사로 들어오니까 이 개새끼 뭐 한다? 허위로 뭐야? 실험도 안 넣고 허위했다고 써가지고, 품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인들 막 방탄 모자 막 개판이고 군악 개판이고 막 이러잖아.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개새끼들. 그치. 그래갖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이게 제가 몇 개 아이가 군용물 절도죄, 총알 훔쳐 파쳐먹었으니까 거짓말로 성능검사 했었으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제가 몇 개야? 2개입니다. 내가 제대로 했은 다음에 이 사건이 발각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는 민간이지만 내가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그 헌법에 보게 되면요, 군용물 절도죄 있죠. 군용물 절도죄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 군제 초소에 관한 거예요. 군에다가 유해 음식물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민간이라도 어디에 재판권이 있다? 군사법원에가 있습니다. 군용물 절도,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그러니까 헌법상 요 군용물 절도 관할은 어디가 있는 거야? 군사법원에가 있습니다. 민간이라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당연히 어디가 있어? 민간법원에가 있어요. 됐죠? 그럼 어디서 재판해? 군용물 절도는 어디서 재판하면 돼? 군사법원서. 민간재판 어디서 하면 돼? 민간법원에서.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보고. 판례가 변경된 거거든, 이게. 우리 책 판례 바꿔놨는가 보고. 바꿔놨구나. 여기 옛날에는요, 무조건 군사법원서 했어. 지금은 간단해. 군사법원 관할 어디서 해? 군사법원서. 민간법원 관할 어디서? 민간법원서 하면 됩니다. 됐지? 자, 문제 봅니다.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검사는 공통집권상급법원의 관할 지정을 신청한다야. 할 수 있다. 아니다. 신청을 해야지. 지정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다 재판 공소 제기하려고? 1번 틀렸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부에 계속됐을 때는 어디야? 여기네. 어디서 결정해? 병합 결정을? 합의부에서 합니다. 3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이 됐을 때는 어딘가? 여기네요. 맞죠? 병합 심리가 필요가 있으면 공통집권상 병합했다가 필요 없으면 한다? 분리해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면 8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2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본원과 지원 사이는 사무분배가 아니라 뭐다? 토지 관할 분배 문제예요. 1번은 맞고. 토지 관할의 범죄지는 쭉 나옵니다. 이런 걸 범죄지라고. 현재지란 현재 있는 곳이야. 체포. 불법 체포는 안 됩니다. 적법한 강제도 현재지고. 3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 사이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는 여기지. 관련 사건이 계속돼 있잖아. 지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맞지? 어디서 결정해? 공통 집권.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 이 말이야. 그때는 어디서 해? 대법원이 아니라 같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해서. 2번, 3번 틀렸네. 4번. 자, 관련 사건 관할 쭉 넘어가고요. 하다가 고유 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관할권은 뭐 하지 않는다? 여전히 유지가 되죠. 소멸 안 해. 작년 8월 경찰 문제. 금년 8월. 그제 봤었던 거네. 벌써 2020년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이다. 내년이면. 2달은 20년이네. 그제? 2020년에 나 생각도 못 해봤는데 벌써 20년이다. 이야, 진짜. 30년 되겠네. 자, 보자고. 가장 적절한 거다. 1번. 이거는 형법 문제로서 무지하게 나온다. 1번. 제6조. 그 형법 제6조, 장수적 적용법이 이거 무지하게 나와. 내국법인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횡령한 게 우리나라 횡령죄로 처벌해야 안 해? 한다고. 형법 제6조에 이거 무지하게 시험 나온다. 1번. 1번은 형법 문제야. 2번. 본원과 지원 사이는 사무분배가 아니라 뭐다? 토지 관할 분배야.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관련 사건, 고유 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됐으면 관련 사건 관할권 유지가 됩니까? 소멸합니까? 유지. 틀렸네. 4번. 하나는 군사법원이고 하나는 일반 사건이야. 그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일반 범죄는 뭐 한다? 일반 법원에. 답 4번이 맞네. 맞죠? 요거 2017년에 7급 검찰 문제야. 7급 검찰 문제. 그래서 17년 문제 봤으면 금방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검사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한번 읽어만 볼게. 검사하고 피고인은 한번 읽어만 보고요. 검사는 검사지 뭐야?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형사 사법 업무를 처리한 자이지만 법관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사법적인 업무라지만 이게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검사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검사는 단독제 관청이라고 합니다. 관청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서 보조기관은 아니고 각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은 합의부를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독으로 결정하고, 검사는 재척기피 회피 대상 아니에요. 왜? 법에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인 검사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은 이 법은 아니고, 피해자인 검사가 가해자를 참고인, 피의자 신문에서 얻은 진술 등등 있습니다.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 했던 것들이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폭행당한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 관여, 참고인 진술을 받더라도 적법합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고, 다만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하여 일항 지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7조 2.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사장 등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에 속한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검찰총장 각급 장들은 소속 검사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이 새끼들이 최고 감독자한테 이번 대들었어. 근데 전력이 있어. 윤석열이가 한상대 지금 총장을 엎어버린 거야. 바로 직전에. 이게 그 전력이 있는 애야, 얘가.
하고 사표 썼는데 애들은 발리해 준 거야. 총장을 목 날려버린 거야. 즉 검찰총장을 울고 나와 한성 울고 왔어요. 울고 나서 왜 울었다니까. 뭔 소리지? 울었다. 기자도 울었다니까. 울면서 나갔다니까. 분하잖아. 특히 밑에 있는 유명히 이게 검난이라고 합니다. 검난. 전력 있는 애야 얘가. 무게는 치는 게 이게. 세 번 쳤을걸? 네. 그 사람은 지금 사람 2번 울린 거야. 검찰총장 한 번 울렸고 또 한 번은 서울지검장. 그건 국회에서 나는 사람의 충성 안 합니다. 울었잖아.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울었잖아. 조국은 울었나 안 울었나 잘 몰라. 울었을 것 같아. 왜 그래 나한테. 3번 울렸네. 내가 예전에 나는 항상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거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다른 건 안 하고 딱 2개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은 어느 길을 선택이든 무조건 후회한다 그랬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후회, 왼쪽으로 가도 어차피 후회야. 후회하는 길이야. 그래서 과거를 보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예를 들어 후회를 했을 거야. 그래서 현재 뭐 한다? 열심히 살아라. 네가 선택한 요것을 과거를 되돌릴 필요 없다. 2번째가 한 번 배신한 새끼는 절대 믿지 마라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마라. 응? 여자고 남자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한 번 배신한 새끼는 뭐야? 영원히 배신해 그 새끼는. 난 2개만 딱 합니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나가고 절대 후회하지 마라. 살면서 뭘 해도 후회를 해서 끝내는 후회했을 거야. 뭘 해도 후회하지 말고 2번째 한 번 배신하는 새끼는 절대 믿지 마라. 근데 인생관이기도 해요. 배신하는 새끼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또 믿을 때가 있어. 근데 또 당해. 아씨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새끼 너 나를 배신했거든 한 번. 또 살랑살랑 되면 또 믿어. 또 배신당해. 자 보자고. 일단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합니다. 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만 지시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경심 사건 같으면 지휘감독을 못하고 구체 사건은 할 수는 있는데 안 했었겠죠. 검찰총장을 할 수 있는데 교체명 요구. 옛날에는 경찰직이 54조가 많이 나왔어. 경찰직에서. 지금 안 나오겠지. 그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 있죠.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검사장이 사건 중지를 명하고, 검사장이 합니다. 검사가 안 합니다. 임용권자에게 사법경찰관리 교체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요 수사중지나 채임권은 검사장 권한이 수사검사 권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중지 요구나 채임권을 가진다면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 검사 속에는 수사검사도 있고 누구도 있어? 검사장도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수사검사는 중지요구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야? 검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 54조가요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한 10년 전만 해도요 경찰들 노른자 임용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요 고검장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개 같은 짓거리지. 그래서 경찰 뇌물 누구한테 쓴 줄 아세요? 존대 가려고? 지금 서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갖다 줘? 검사장 갖다 줍니다. 그렇죠? 얘들이 실은 임용권을 갖고 있어요. 노른자에 막 클럽 같은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돈 많이 생기잖아.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 돈 안 먹겠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요 54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조 때문에 교체명을 요구해버릴 수 있어요. 수사검사를.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경찰들이 검사한테 당했는 줄 알죠? 봅시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최고 2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잘라버릴 수 있어요. 3일 만에 잘라버리는 검찰총장도 있습니다. 3일 만에. 문재인 잘라버려야지. 그걸 놔두고 있어. 우리 사람 잘라버려. 진짜 잘라버렸습니다. 말 안 듣는 순간 잘라버립니다. 중임할 수 없고. 검사는 교체돼도 공판 절차는 영향이 없고, 검사 관련해 주의할 내용. 공소장 2번 제출은 검사가 하고 부본 송달은 법원이 하고,
확정된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진행은 진행은 집행 아니죠. 재판장하고 집행장 발부는 검사, 형 집행장은 영장 아닙니다.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고 공소 제기는 검사의 권한이고 직결 심판 청구는 서장이 한다. 그다음 피고인이란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 당한 사람이나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결 심판 청구 당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고인이란다. 그래서 검사 공소 제기만 되면 공소 제기가 무효라도 뭐가 되냐면 피고인이 된다. 진범이 아닌 경우 사망한 사람이라도 공소 제기하면 무조건 뭐다? 피고인이 됩니다. 공동 피고인, 여러 명의 피고인들을 하나의 소송적, 아까 공범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공범 사건 병합해버릴 수 있지. 공범들 관련 사건이잖아. 병합하면 이 병합된 공동 피고인들을 뭐라 그래? 공동 피고인이라 그러는 거야. 응? 알았지? 공동 피고인한다. 그러면 공동 피고인은 공범일 수도 있고, 아까 동시범들도 뭐 할 수 있었어? 관련 사건이니까 병합할 수 있어 없어? 있고, 작물범과 절도범도 저 관련 사건이니까 병합할 수 있지. 그래서 꼭 공범만 뭐가 되는 건 아니야? 공동 피고인 되는 건 아니야. 병합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공동 피고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공동 피고인은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서로에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증인이 많다? 될 수도 있고. 공동 피고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딱 다음에 예외가 하나 있다. 뭐가 있냐면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될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해서 이게 경찰직에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워버려야 되겠다. 봐봐. 여기 어디 한 깎기를 하는데 봐봐. 뭐 22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왜 몇 년 받았지? 이거 좀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때려버렸어. 형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자, 보자고. 공범에서 박근혜가 받은 이 판결은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이 없다는 거야. 아무 영향이 없어. 각각 별개야. 뭐, 야, 최순실이도 공범이지만 최순실이 몇 년 받았지? 한 20년 받았나? 관계없어. 그래서 20년 넘어. 20년 넘습니다. 관계없어. 그런데 이 판결이 얘한테 효력이 딱 하나 있다고. 하나. 뭐가 있냐면 만일에 이재용이의 상소심에서 상소했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이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했어. 그러면 이재용이가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걸 받아주고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는 거야. 이재용은 박근혜 돈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원심을 여기 원심이잖아. 요걸 파기 때렸다고. 근데 그러면 얘가 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근혜는 뭔 적이 없어야 돼. 받은 적이 없어야 돼. 이유가 공통되잖아 서로 간에. 그럼 박근혜 역시도 원심을 파기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서로 공통되잖아 이유가. 그때는 요거 하나만 효력이 미쳐. 알았지? 요게 간혹가다 경찰직에서 나와.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는 파기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의 공통될 때는 같이 원심을 파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한테 효력이 미치지. 공소시효 때 배웠잖아? 이때 공소시효 말하는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 포함이 안 되고. 성명 모용소송, 모용이란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이나 자격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에 걸린 갑이 의뢰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한 걸 뭐라 그래? 성명 모용이라고 합니다. 걸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검사가 의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 성명 모용 소송이라 그러면 갑은 뭐야? 모용한 사람이 모용인이지. 누가 피고냐? 누가 지금 범죄자야? 모용인이야? 피모용인이야? 누가 술 마시고 운전했어? 모용인이 했어? 피모용인이 했어? 모용인이 했잖아. 모용인이 피고인 범죄자지. 피모용인은 범죄자 아니다. 아닙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됐어. 발각이 됐습니다. 이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소장 정정을 합니다. 변경 아니다. 지금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를 변경이라 그래? 정정이라 그래? 정정. 변경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추가 이런 게 변경이잖아. 변경 아니다. 정정이다. 법원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변경 허가 받아야 되잖아. 정정은 허가 안 받아. 변경 아니다. 큰일 나고 다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만일에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모용인이 집에 갔더니 누가 여러분 집에 갔더니 오늘 벌금 내라고 통지사가 왔어. 명령사가 왔어. 음주운전 했다고. 운전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잖아. 그럼 이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검사가 봤더니 어이씨 어떤 놈이 누가 여러분 이름 대신 쓴 거야. 그럼 이제 공소장을 검사는 뭐래? 변경이야 정정이야? 정정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법원은 피모용인 여러분한테 미안해 라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은 아니다. 왜? 검사 공소제기가 잘못됐잖아.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공소제기 해놨잖아. 공소기각 뭐라는 거야? 판결이. 공소제기가 무효란 말이야.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공소제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용인에게는 명령서를 새로 바꿔가지고 모용인에게 돈 내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모용인은 그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더라? 7일 내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래? 당사자 능력.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연인은 출생하면 당사자 능력이 발생하고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이 소멸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막 태어난 갓난 아이도 뭐가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죽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송법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외국에는 죽어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도 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 범죄들은 자살해도요 재판 계속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 범죄자들이 자꾸 뭐한 경우가 있어? 자살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데 딱 예외는 있습니다. 재심에서는 사망한 자에게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죽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지금 죽어버린 사람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김재규라는 사람 알아? 사형당한 사람? 그 사람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혐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사 보면 조봉암이 나오지. 조봉암. 그 이승만 시대에 사형당한 사람 있잖아. 조봉암. 조봉암 씨가 그 죄명이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어. 그런데 재작년인가 언젠가 조봉암 씨가 재심 청구를 해서 그 유가족들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누가 무죄야? 유가족이 무죄야? 죽은 조봉암 씨가 무죄야? 죽은 조봉암 씨가. 그래서 사망자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어디? 재심에서 그래. 재심에서. 법인. 우리 저번에 형법 할 때
법인은 범죄 능력은 없지만 처벌받을 능력이 있다 그랬었지. 처벌받으려면 법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인의 당사자 능력, 처벌 능력은 설립 등기 시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멸은 청산 사무 종료와 청산 등기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소멸한다.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비법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형법의 범죄 주체에서 배웠던 거고, 소송 능력이란 소송 행위 능력을 줄여서 말하는 소송 능력이라고 해요.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행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소송 능력이라 그러고, 민법상 능력과 형법상 능력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미성년자 아무 관계없어. 소송법은 소송법상의 능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당사자 능력이 흠결됐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야. 재판 못하죠. 공소 기각 결정을 하고, 소송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의사가 약간 좀 불확실하다는 건데 공판 절차를 정지합니다. 306조 피고인의 사물 변별,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우리는 사항을 조심하자 그랬어.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할 것이 명백할 때는 정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우리 공판장에서 적용했다. 자, 피고인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 안 나와. 이 분야는 검찰직서 꼭 나오네. 다른 사람을 모용했을 때 누가 피고인이다? 모용자가 피고인이에요. 그 다음에 모용한 사실이 재판 도중에 밝혀지면 검사는 변경이 아니라 뭐에? 정정. 그 다음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 기각 판결. 검사가 모용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공소적인 무효죠. 지금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책임 무능력자도 당사자 능력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든 다 당사자능이 있으니까. 법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당사자능이 인정됩니다.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아니라 공판 절차 뭐 한다? 정지죠. 정지. 그리고 이거는 고소할 때 배웠어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원치 않은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하는 거야.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 사법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나온다 해서 고소할 때 이거 꼭 조심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조금 있다가는 변호인에서 정에 경찰직에 나온다면 성명 모용 소송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누가 피고인인? 모용인. 공소장, 정정 변경, 정정. 피모용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는 변호인을 보도록 합시다.